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6일 마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참 힘든 날이었어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나마 포스코 계열하고 뭐 해갖고, 에코프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해서 지수를 받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개별주들은 이제 다 빠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이제 폭락을 하면서 코스닥이 4%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FOMC 그 금리가 0.25% 인상을 할 확률이 높죠. 그 데미지를 오늘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장이 안 좋았지만 오늘은 더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영향권에서 아마 발표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실적이 그나마 좋은 주식들은 좀 가겠죠. 그렇지 않고 실적도 좋은데도 뭐 악재도 없다. 뭐 전환사채나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없는데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뭔가 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이나 이런 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쟁 리스크라든가 어떤 리스크가 올라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오늘 뭐 종목을 여러 개 보고 오늘 그래도 상한가 간 종목도 있죠. 네, 대봉 LS 같은 경우 이제 그 임상 결과가 좋고 그래서 그걸로다가 이제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우선 시황을 조금 볼게요. 시황을 보면서 한번 판단을 좀 해보죠. 먼저 시황을 보면은 이제 일봉인데요. 사실은 고점에서 이렇게 긴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이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지지를 해주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여기서 지지를 요번에도 해주나? 그래도 얼핏 비슷하게 거의 지지를 다 했어요. 그죠? 요번에도 지지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지지를 못하면 꼬라박겠죠. 주봉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코스피는 5일선은 지키고 있습니다. 5일선은 지키고 있고 아직 일정 밴드의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그러면은 이제 월봉을 보죠. 월봉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도 이제 도지예요. 도지. 거의 도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5일선이 깨지진 않았습니다. 5일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험한 시그널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5일선이 깨져서 만약에 이렇게 깨져서 이렇게 깨졌다. 그럼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아직까지 괜찮다. 코스닥을 보면요. 코스닥 한번 일봉을 보면요. 코스닥은 전형적인 이제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추세가 정확히 전환을 했다. 그죠? 이 4%짜리를 이거를 바로 메꾼다? 그 엄청 강한 장인데 이걸 메꿀 수 있을까요? 못 메꾼다고 봐요, 저는. 못 메꾼다고 봅니다. 이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추세가 전환이 됐다. 그래서 하방으로 압력이 커졌다. 코스닥이 좀 이제 차트가 안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한번 주봉을 보면은, 아직까지 주봉은 5일선을 지키고 있어요. 5일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희망이 있다. 월봉 역시도 5일선을 지키고 있죠. 5일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은 깨졌다. 그래서 일봉상, 코스닥은 일봉상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내일 저걸 4%를 다 회복한다는 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추세가 전환됐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하락 추세인 상황에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더 아프다. 그죠? 잘 가다가도 꼬꾸라지는 주식이 많이 나올 수 있죠.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이제 코스닥이. 그러면 이제 종목 몇 개만 볼게요. 많이 본다는 거 뭐 상승한 종목을 보는 것도 그렇고 우선은 망가진 종목, 그 꾸준히 얘기하던 종목 몇 개만 볼게요. 먼저 서현이화를 볼까요? 서현이화가 이제 사실은 조정은 좋게 왔어요. 조정은 깔끔하게 왔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21선까지 딱 찍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만약에 하회한다 그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여기까지 조정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2만원대 2만원 정도 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줄까요? 사실은 이제 이게 급등주라면은 여기서 돌려 나가야죠. 그죠? 돌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누른 부분이 약이 될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꼬꾸라지는 그러한 이제 뭔가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이 될지. 근데 실적이 컨덤 점프한 이런 회사도 주가가 막 꼬꾸라진다. 그럼 이거는 주식판이 이제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상식이 안 통하는 거죠. 상식도 기본적으로 이 펀더멘탈, 가치에 대한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혼란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민다는 거는 좀 그렇죠. 시장이 완전 빠스러지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봉상에는 조정이 딱 됐어요. 조정이 알맞게 됐습니다. 그죠? 조정이 딱 됐죠. 그래서 뭐 양봉으로 가든 음봉으로 가든 아니면 요번 주라도 다시 백을 해서 이렇게 뺄 수는 있어요. 그죠? 어쨌든 5일선을 딛고 가죠. 네. 그래서 요번 주에 가던가 아니면 다음 주에도 갈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가는 게 더 길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서현이와는 아직까지는 기대 심리가 있다. 그리고 이 월봉상 봐도 그냥 여기서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차트가 망가진 건 없어요. 사실은 이 하락률이 커서 그렇지 차트가 망가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을 이제 움직이는 자, 뭐 세력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제 이 상승 부분이 오늘의 이 급락을 위해서 요거를 일부러 상승시킨 것 같아요. 일부러 상승.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일부러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11% 급락을 줌으로써 패닉을 발생시키려고 오늘 좀 투매가 나왔어야 되는데 투매가 많이는 안 나온 것 같아요. 투매가 좀 나와야지 이 주식이 가벼워지는데 투매가 안 나오네요. 투매가 안 나온다면 여기까지도 또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면 여기까지도 뺄 수 있다. 투매가 나왔어야 돼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하지만 이게 상승하는 주식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가장 좋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주 정도 남았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하고도 주가는 가요. 그래서 사실은 실적 발표하고선 뭐 좀 잠깐 빠지지만 다시 텀을 주고 또 뭐 한 2주 정도나 일주일 정도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적 발표 때까지 다 올려놓고 그러지 않아요. 한 3분의 2든 뭐 2분의 1이든 그 정도만 올려놓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정을 줘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인간인지라 오늘 참 힘드네요. 여러분들도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서현이화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진산업도 한번 차트를 보죠. 네, 아진산업도 뭐 얼추 여기까지 조정을 잘 줬죠. 여기까지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얼추 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다리던 가격들이 왔습니다. 사실은. 네, 그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5일선일 조금 하회했죠. 요건 조금 안 좋네요. 하회해서. 요걸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아. 5일선을 다시 윗꼬리 달면서 올려야지. 안 그러면은 21선까지도 여기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만 빼야 된다. 여기서 그만 빼야 된다. 아진산업도 더 밀리면 안 좋아요.
더 밀리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봉상 이 21선을 찍으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차트가 엄청 망가지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에 그래도 이렇게 저항선 이 정도 있는데 여기를 하회시키면 안 돼요. 여기 하회시키면 안 되면 최소한 여기는 지지해줘야 돼요. 하회하면 이게 하회한다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저항선이 되죠. 그래서 하회하면은 다시 때려 맞아요. 그래서 이 주식이 그럼 끝난 건데 시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하회하면 안 돼요. 이 기준선은 하회하면 안 됩니다. 아진산업, 뭐 월봉까지 한번 더 보죠. 이번에 어떻게 망가지면서 월봉이 어떻게 됐나. 그죠? 월봉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까지는 안 뺀다고 그래도 한 여기까지는 뺄 수 있겠죠. 한 이 정도까지. 그래서 좀 더 빠질 수도 있다. 만약에 뺀다면 더 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 밑꼬리 부분을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각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대충. 그죠? 이렇게든 그죠? 그래서 거의 다 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뺄 수도 있다. 아진산업은 약간 더 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근데 더 빼는 것보다는 이제 회복하는 게 낫겠죠. 차트가 그죠? 주봉상 5일선을 깬다는 건 좀 그러면 좀 많이 빠지니까 그죠? 네, 아진산업은 좀 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더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진산업이었습니다. 네, 동원금속 제가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도 본인들이 느낌이 안 좋아하면 정리하셔야 돼요. 예. 손절가 정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야 그냥 차트 보면서 대충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만 그게 100% 정답은 아니죠. 본인들의 재산은 본인들이 지켜야 돼요. 예, 저 역시도 그래도 괜찮다는 주식들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실적이 퀀텀 점프에도 안 가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식 자체의 태생이 그래서 실적으로 가는 게 제일 요즘에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최고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안 통한다. 그럼 주시장에 뭔가 금융적인 그런 시스템의 리스크가 있거나 뭐 그런 거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게 안 갈 수는 없죠. 동원금속은 뭐 계속 60일선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됐죠. 일봉상. 주봉을 보면은 얘는 주봉상 항상 5일선을 이 21선인도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더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서운 게 이렇게 빠지면서 또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죠. 사실은 어디선가 지지가 나와야 돼요. 옆으로 이제 가격은 그만 빠지고 옆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빠져요. 이거 여기까지 빠지게 생겼어. 이 올라간 길이만큼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횡보해줘야 돼, 횡보. 안 그러면은, 가격이 뭐 2,000원도 못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동원금속은 좀 심각하다. 동원금속이 제일 차트상으로 좀 심각해요, 사실. 너무 급하게 올렸어. 그래서 벌써 다 해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먹을 수 있지, 미리 해먹고, 여기 5일선 찍고선 다음 달에 뭐 잠깐 요만큼 올린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미리 해먹은 걸 수도 있다. 하여튼 동원금속은 어쨌든 이 5일선과도 이격이 아직도 이만큼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요. 조정이 더 남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그만 빼주는 게 좋지만 그래서 이게 갑자기 막 그냥 올린 거는 또 빼면 또 갑자기 또 막 빼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동원금속이었습니다. 네, TPC 같은 거, 제가 이런 주식을 왜 얘기해 드리냐면, 이런 거는 이제 지지선도 없이 그냥 이제 그냥 마음대로 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점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실적이 좋다면 오늘 저점이 나온 거고요. 안 좋다면 내일 또 빼겠죠. 그죠? 이런 주식은 이런 이평선이 완전 역배열이 됐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빼는 거예요. 여기서 좀 모으다가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죠? 월봉은 뭐 차트가 말도 안 되는 차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됐다가 한번 이렇게 뭐 주봉상 이런 식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이렇게 올리든 뭐 이렇게 올리든. 그래서 그냥 도깨비 주식이 된 거예요. 이런 주식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바이오 주식부터 이렇게 지금 막 바닥 없이
이게 역배열이 되면서 이게 지지선이 없는 거예요. 지지선이.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주식들 하면은 가격이 끝이 없는 거예요. 네, TPC도 2차전지 그러한 이제 부품들과 재료들을 팔아서 2차전지에 해당되는 주식이 저는 이제 됐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어, 그 세력이 계속 내리면 할 수가 없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아직 기사나 이런 게 안 나왔으니까요. 그 매출이 근데 월 매출이 최대 매출, 창사 일의 최대 매출이라는데 도대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그게 또 진짜 조금일 수도 있겠죠. 매출이 맨날 작아가지고. 상장 회사인데 월 매출이 최대 매출, 창사 일의 최대 매출이랬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작진 않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상식적으로 애매합니다. 애매해. 네, 폴라리스 우노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이 주봉과 이 일봉의 그 지지선을 다 깼기 때문에 이 576을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지금. 아 대단하죠. 뭐 얘네는 이랬다가 그냥 이렇게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번에 이렇게 쭉 가겠다는 거죠. 이런 차트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얘네들도 바닥이 없기 때문에 설마 두 달 후에 리피싱을 또 하진 않겠죠. 500원 근처에서.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3,000원대부터, 6,000원대부터 리피싱을 해서 500원, 액면가를 만든다? 야, 이건 대단한 쓰레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게 난. 사채 회사들도 그러면 리피싱만 하고 지네가 갖고 있는 1,700만 주인가 뭐 그 주식을 언젠가는 고가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팔아먹겠다는 건지 나는 도대체 얘네들 다 얼마나 좋은 신사업을 하는지. 예? 진짜 얘네도 깝깝해요. 깝깝해. 예? 그러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올릴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고가에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채업자들의 주가를 지금 이 회사 주식을 왔다 갔다 이제 막 자신들이 조종을 하는 건데 그 사채를 고가에 팔아먹는 생각도 한다면 깝깝한 거죠. 그죠? 그냥 계속 갖고만 있으려는 건 아니겠죠. 그런 차원에서 리패싱을 저가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좀 어떻게 판이 돌아가나 한번 지켜보죠. 예,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음봉을 맞았어요. 길게. 근데 이런 주식이 과연 여기 5일선을 못 찍었죠. 5일선을 다시 찍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제 이거 문제죠. 이거. 만약에 못 뚫고 가면 다 이렇게 그냥 쭉 빠지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온 주식이 꽤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온 주식 중에 동훈 아나텍도 있어요. 동훈 아나텍. 동훈 아나텍도 좀 이따 볼 건데, 이렇게 음봉이 나온 다음에 과연 이걸 회복할 만한 수가 있냐 이거죠. 지금 1조 원 가량의 기술 이전 얘기가 이제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과연 시청을 그러면 어느 정도 올리려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아니다, 시대가 끝났다. 그럼 계속 이렇게 꼬꾸라져서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죠? 잘 판단해 보시죠. 펩트론이었습니다. 네, 동훈아나텍도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막 지랄을 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음봉이 두 개 맞았네, 하나가 아니라. 그죠? 근데 21선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침으로다가 당을 측정하는 그 기계가 이제 그거에 의해서 여기까지 시세 줬다가 쭉 눌렀죠. 그리고 이제 21선에서 딱 걸쳐놨는데, 얘 같은 경우도 과연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뽑아 올릴 수 있냐 이거죠. 그죠? 이 세력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 재료가 뭔가 개발이 됐다던가 뭔가 그런 게 많이 나온다면 특허라도 추진한다던가 뭐 그런다면 또 이 구간을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없다면은 이 주식은 그냥 다시 또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로에 놓여 있네요. 그래서 지금 펩트론도 그렇고 이 바이오 회사들도 미리 이제 빠졌다고 봐야죠. 미리 이게 긴 음봉들로 미리 이제 좀 탈출을 일부 한 것 같아요. 네. 동훈아나텍보다 펩트론이 좀 더 차트가 좀 상승할 차트가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뭐 이게 꼭
다시 재상승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거의 힘든 거예요. 근데 한번 그냥 한번 뭐 방송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한번 기존에 얘기하던 주식이니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탑 머티리얼즈도 오늘 플러스 말고 막 그러다가 결국엔 8%대로 빠졌죠. 이제 2차 전지 이제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쭉 주도주들이 빠지니까 같이 빠졌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차트상에 봤을 때는 일봉상 봤을 때는 21선까지 정확히 조정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과연 더 밀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차트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주로 장비 업체들, 하나기술이나 뭐 이런 회사들, 탑머티리얼 이런 회사들은 수주를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안정돼 있긴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주봉상에는 이렇게 5일선을 찍었어요. 네, 이렇게 수렴하고 있죠. 여기 이제 다음 주나 이럴 때 또 한번 갈 수도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요 탑머티리얼즈는 요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정도에 매수하면 또 이런 구간을 갈 수도 있다. 이런 구간을 딱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차트들이 망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빠지긴 빠졌어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가려는 거다. 그죠? 뭐 하이방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사실 이렇게 탑머티리얼즈나 이런 주식들 급등하던 주식들이 또 뭐 팩트론 같은 경우도 뭔가 이런 급등하던 주식들이 오늘 일정 부분 지지를 하는 주식들은 과열을 시키는 그런 결과가 됐다. 물론 이제 그 금리 인상 때문에 그 여파로다가 조정을 다 주긴 줬지만 그 덕에 급등주들이 조정을 정확하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받은 다음에 다시 딛고 날아가는 주식들, 서현이나 아진산업이나 동원금속 이런 주식들이 다시 갈 수 있을런지 한번 지켜보죠.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뭐 얘기해봤자 똑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차트를 좀 지켜준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TPC나 폴라리스 우노는 내용을 제가 그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렇게 차트를 역배열로 완전 망가뜨렸다가 이격을 벌렸다가 바닥에서 좀 이제 뭐 좀 매집하고 그 다음에 또 급등시키려는 이제 그런 계획인 것 같아서 잡주들이 또 그런 역배열에서 이제 그 급등 나오는 주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한 건데 나머지 주식들은 그 내용을 모르면은 그게 진짜 역배열돼서 완전 망가진 건지 시세가 끝난 건지 그런 것까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시면서 지킬 수 있는 건지 본인들이 아니면 못 지키겠다 생각되면 특히 요번에 만약에 이런 2차 전지로다가 만약에 이게 엄청 상승했다고 4배 정도 상승했다고 칩시다. 4배. 4배 이상, 4배에서 뭐 10배까지 간 것도 있죠. 이렇게 간 주식은 아마 계속 흐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 3년에서 이 정도, 3년 정도는 이렇게 흐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꼭대기층, 4배에서 10배 정도 상승한 이 꼭대기층에 갇혀서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시세를 지금 5년, 10년 매출 이런 걸 다 갖다 붙이면서 막 갖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올해 좋은 주식인데 고점에 물려서 오래 갖고 갈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저 역시도 뭐 서현이와 같은 경우 오늘 빠지니까 물론 아직은 플러스이긴 한데 그래서 수익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좀 그때 팔 걸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사람이 간사하죠. 팔았다가 이제 오늘 같은 날 살 걸 생각하는데 그걸 그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찐득한이 있느니 뭐 어쩔 수 없이 찐득한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식시장이 자꾸 이렇게 막 들락날락하고 막 이제 한마디로 막 발광을 하고 지랄 발광을 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보유 피로를 많이 느끼죠. 좀 힘든 장이고 여러분들도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원하게 샤워하시고 저녁 식사하시고 산책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네요. 예. 좀 뭔가 시장이 좀 활발해지고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는 최소한 움직여야지 말을 하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비상식이 너무 심해서 뭐라고 이제 장을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